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유한양행 간단하게만 좀 찍어드리려고 해요. 또 걱정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앞에 구간 넘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OS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상 너무나 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NCCN 관련돼서 국제암 네트워크, 지금 선호요법이 타그리스로 등재돼 있는데, 이거 분명히 누구? 렉나자 리브리반트로 바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뀌면 시장에 뭐요? 그냥 게임 체인저예요. 주가가 지금 요 정도에서 머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근데 니 말 알겠어. 내가 유한양행 정말로 좋은 회사인 거 알겠는데 사실 이 시세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파는 게 맞지 않냐. 그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장기 투자라거나 중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유한양행을 버티지 못하는 건 유한양행이 좋은 회사인 건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좋은 회사인 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버텨내지 못한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스스로 변동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변동성.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강하게 하락하고 변동성을 주는 이러한 종목들의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잔하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솔직히 이렇게 잔잔한 건 아니죠. 올라갈 땐 힘겹게 올라가, 내려갈 땐 확 내려가고, 힘겹게 올라가고 확 내려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올라갔다 그냥 질질 새고, 올라갔다 질질 새고, 올라갔다 질질 새고, 올라갔다 질질 새고. 정말로 짜증나게 해요. 움직임 보면. 계속해서 추세를 하락으로 계속해서 보내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때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자, 시가총액 10조짜리가 움직이는 걸 보면 자, 얼마요? 11만 원부터 12만 2천 원까지 위쪽으로 10% 계속적으로죠. 10%를 위아래로 계속 흔듭니다. 계속 흔들고 올라갈 때도 정확하게 매물대를 소화한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오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얘네들이 여기서 많은 물량을 모았으면 주가를 올렸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물량을 많이 모으지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물량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모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물량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로 주가를 내리죠. 연구개발비 많이 써서 영업이익이 조금 나왔다고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바이오에서 연구개발비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개발비 많이 써가지고 주가 내려가는 게 말이나 되나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주가가 또 올라가나 싶더니 뭐요? 또 여기서 또 강하게 올라가나 싶더니 뭐에 빠졌어요? 기술 이전 반환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미 계약금은 받을 대로 받았고 과거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기술 이전 하고 나서 주가는 4만 원부터 3만 2천 원까지 마이너스 30%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이전에 애초에 주가를 올리지 못했던 기술 이전인데 여기서 주가를 빼버리죠. 오히려 밑으로.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수상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페어마켓에서 좋은 이슈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올리는데 또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또 눌러버리죠. 아니 뭔 소리세요? 매매 동향 보니까 매매 동향 보니까 개인만 사고 있는데 뭐 헛소리십니까? 개인 투자자만 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50만 60만 주 살까요?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개인 투자자가 정말 여기서 이렇게 많은 주식을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는요, 생각보다 똑똑해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조금, 이런 구간에서 하락할 때, 안 삽니다. 왜? 쫄보거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명히 올라갈 때 샀으면 몰라. 올라갈 때, 이럴 때 샀을 거야. 사도.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한다고요? 그럼 이때 봐봐. 이때 12월 12일에 이때 개인 투자자가 얼마 매수했습니까? 12월 12일, 2월 12일에 이거 개인 투자자가 34만 주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합니다. 그죠? 계속 매수요. 내려올 때 쭉쭉쭉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강한 양봉 나와줬을 때 3월 4일 3월 4일 구간 누가 매수했어요? 외국인이 또 매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싸게 매수한 걸 외국인이 바보 멍청이들도 아니고 다 받아줍니다.
그죠? 그또 개인들이 싸게 매수한 걸 외국인들이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다는 거야. 개인들이 싸게 샀을 때 그죠? 외국인들이 비싸게 받아주고 개인들이 싸게 사면 외국인이 비싸게 받아주고 개인들이 싸게 사면 외국인이 비싸게 받아주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외국인들은 계속 비싸게만 받아줍니다. 계속 비싸게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 타면 본전 주고 내보내고 여러분들이 물 타면 본전 주고 내보내고 물 타면 본전 주고 내보내고 계속 물량 밑에서 모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공매도 시작되기 전에 대차 잔고가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얘네가 지금 대차 2위인데 지금 말도 안 되죠? 대차 잔고가 그냥 미친듯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자 이때부터 보면 자 대차 잔고가 300만 주였는데 쭉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구간에서 쭉쭉쭉 올라가서 자 최근에 많이 올라간 구간들이 이 구간부터죠. 12만원 구간부터 엄청나게 많은 대차가 쌓여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애들은 12만원부터 뭐 하는 거예요? 주가를 12만원 위로 못 올라오게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다? 여기서 물량을 모아서 공매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공매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공매도 세력 나름인데 사실 유한양행을 지금 공격한다라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이 구간에서. 왜냐면 타그리소를 짓밟고 NCC 안에 등재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공매도들이 멍청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대차를 늘려서 3월 30일에 시작될 공매도를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공매도가 공격하게끔 보이게끔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빌드업 쳐놓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공격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밀면 많은 개인 투자자가 도망가겠죠. 그죠? 공매도 공격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하락을 맞게 되면 한 번이 아니잖아. 가나? 아이씨 가나? 아이씨 가나? 아이씨 가나? 아이씨 몇 번째요? 네 번째잖아. 이미 개인 투자자는 지칠 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회사가 좋고 20만원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 나는 그냥 누가 좋아서 유한양행 누가 좋아서 추천했는데 들고 있는 거 애초에 달라요. 내가 안다라고 하면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나는 모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주가가 지금 10만원 초반 구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이거는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이 유한양행은요 레벨이 이미 달라졌다. 과거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는요 렉나자 리브리반트라는 이 FDA 승인을 받은 이 항암제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엔 그래요. 승인받기 전과 승인받고 나서는 회사의 가치 자체가 너무나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달라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구간에서 힘들고 지치니까 팔고 나가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가 월봉으로 봤을 때 렉나자 리브리반트로 인해서 회사의 가치가 정말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원래 유한양행은 우상향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우상향하는 회사요. 원래 차트를 보면 자 원래 차트 모양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 상승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는 회사죠. 원래 이 회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땐 코로나 때 오버슈팅이라고 치고 이 회사는 원래 이 상승권 안에서 놀도냅니다. 그죠? 이렇게 놀도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오버슈팅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은 회사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구간이고요. 레벨업이 된 구간에서 뭐 하는 거다?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이면서 물량을 잡고 있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올라가면 무섭게 올라갈 거고 계속적인 연속적인 호재가 터질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저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장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지금 제약사인데 제약사가 퍼가 보통 20배, 30배 준단 말이에요. 20배, 30배. 근데 얘는 그냥 제약사가 아니잖아,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로 바뀌었잖아요. 퍼가 이거 안 된다니까. 더 줘. 40배, 50배는 줘야 된다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요. 얘네가 결과적으로 1차 선호요법, 1차 표준치료제 등록이 된다라고 했을 땐
기본적으로 5천억에서 6천억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퍼가 20배면 10조고요. 퍼가 40배면 20조입니다. 최저. 그럼 지금보다 주가는 20만원 이상으로 가야겠죠. 사실상 선호법 등재만 되면은 주가 20만원 넘어가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이 시간을 못 견디는 거야. 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원래 다 그래요, 여러분들. 불안하니까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뭡니까? 미래 먹거리가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그리고 1년에 연구개발비로 3천억을 써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3천억.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공부한 게 있어야지. 인풋을 넣어야지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해가 돼요? 내가 투자하는 게 있어야 성과가 나온다고. 여러분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맨날 남한테 의지하니까 주식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라니까요. 팩트로. 이게 제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합니다. 근데 유한양이 공부한 사람들은 안 불안할 거예요. 왜? 지금 이 가격에서 모아가도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장대양봉 때리면서 올라왔을 때 이미 여기서 많은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바뀜이 되었고 많은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결과적으로 물량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들어온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물량을 계속 내보내야지 이걸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리죠. 저는 유한양행이 사실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는 시점은 언제냐면 유한양행이 정말로 렉나자 리브리반트로 매출이 100억, 200억, 300억씩 로열티가 찍힐 때 분기에 100억, 200억, 300억 찍힐 때 추가적으로 그때 세력들이 물량을 넘기기 좋습니다. 왜냐면 분기에 진짜 실적을 찍힐 때는 주가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예요. 올라가 있는 상태고 올라가 있는 봐봐요. 내가 미래를 그려드리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지금 차트 모양이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잖아.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된 다음에 올라간 상태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갈 거. 이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근데 주가는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는데 왜 주가가 빠지나요? 말이 되시나요?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이익이 나올 거를 생각해서 미리 주가는 선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 구간에 잡죠. 내가 산 다음에 2분기 매출이 예를 들어서 5천억이고 1조고 예를 들어 1조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어. 근데 2분기 매출이 1조 2천억이고 영업이익은 1,200억이야. 분기 실적이 좋아졌어. 더 개선됐어. 작년보다 더 개선됐고 근데 주가는 빠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회사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빠지네. 그럼 난 추가 매수해야지. 그죠? 근데 이게 선반영 받은 주가인지 몰라요. 항상 그래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라는 회사도 결과적으로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을 다 땡겨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에코프로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주가에 녹였단 말이야. 지금 이때 보면 2023년도죠. 자, 우리가 에코프로의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실적 보면 자, 어떻게 해요? 2023년도 12월에 실적 얼마요? 자, 3천억입니다. 그죠? 22년도 얼마야? 6천억이에요. 자, 분명히 매출이 늘어났죠. 매출이 늘어났죠. 그래서 주가가 올랐을 수 있어요. 올랐을 수 있다. 근데 영업이익은 빠졌죠. 그죠? 영업이익이 빠졌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빠졌어. 영업이익은. 그럼 이게 크게 좋은 상황인가? 라고 생각은 안 든단 말이야. 근데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매출이 성장한다라는 건 미래에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당겨온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밀린 거고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주가가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더라도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한양행 저는 주가가 오히려 더 밀린다? 더 추가하면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유한양행 밀리면 땡큐하고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한양행 말씀드렸지만 같이 모아가고 있고 저는 꽤 큰 금액을 모을 겁니다. 주가가 밀어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봉으로 봤을 때 60주봉선 올라오고 있죠. 아무리 많이 밀려봤자 저는 11만원?
뭐 이 근처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 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을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면 월봉상 21선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도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선 초반 여기까지. 여기서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요. 빠지면 기회죠. 추가 매수 기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악을 열어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내려오면 계속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유한양의 최근 사람들이 그 개인적으로는 말을 좀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어쨌건 제 유튜브잖아요, 그죠? 제 유튜브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런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유한양이 보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큰 돈을 벌어줄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거고요. 연간이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가 이것보다 훨씬 커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선호요법에 등재됐을 때가 아닙니다. 공고요법일 때요. 선호요법으로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컨셉은 여기서 배로 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이 대응에 대한 전략이나 유한양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유한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당일이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한 4,000명 정도 있으시네요. 꼭 유한 남기셔서 같이 대응에 대한 전략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한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 유한양행 관련돼서 우리가 뭐 매수나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유한양행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공포스럽게 움직이지만 가치를 알면 매도하기 힘들다. 저는 큰 덩어리의 물량들이 흔들어 털어내는 구간으로 보이고 언제까지 개미 털고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물량이 전부 들어오면 급등 시킬 거다. 이제 매물이 이제 어제도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급등했을 때 매도물이 나와야 되는데 매도물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 나올 때까지 패대기 치는 걸밖에 안 보이고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락할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에 손해 가는 이유는 뭐죠? 결과적으로 주가가 빠지니까요. 그거를 좀 이겨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유한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는 조선주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조선주 꼭 잡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 셋 중에 하나 아무거나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래도 상승률을 조금 더 무거운 애들 말고 조금 가볍고 안정적인 애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 결과적으로 LNG선 매출이 많이 나와요. LNG선 매출 비중이 70에서 80%인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얘네들이 27년도, 2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뭐가 나온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계약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배를 만드는 도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도크가 꽉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날 때까지 1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27년, 28년도까지의 수준은 앞으로 계속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장한다라는 거고 이 대부분의 LNG 선이 매출 70%, 80%가 나간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요? 이 LNG선 관련된 조선 기자재 업체도 27년, 2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뜻은 우리나라 경기가 좋건 안 좋건 간에 뭐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주식은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까지 제가 조선 히든 종목으로 남겨놓고 마무리할 테니까 유한양행 관련돼서 걱정되신다라고 하면 유한 남기셔서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